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캠핑입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혈관이 수축한다고 하니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모스 캠핑에는 가망 고객 및 잠재 고객도 있겠지만 기존에 저한테 차를 의뢰해 주신 고객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쟤는 맨날 작업은 안 하고 유튜브만 하나? 유튜버야? 오해하시지 않게 설명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작업 중간에 잠깐씩 쉬면서 촬영하는 거고요. 작업은 매일매일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상에서 유일하게 활동을 하는 곳은 네이버 카페 보시 전동공구 카페인데요. 사실 그 카페에서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몇 해 전에 회사 경영이 너무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뭐야 씨발 다 좋댔어 오빠 다 좋댔어 공교롭게도 보시사에서 이런 공구 한번 써볼래? 그리고 저한테 보내주셨던 것이 저만의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야, 앞으로 사업 열심히 해 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마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뭔가 도움이 안 되는 글 같아도 그래도 자주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보시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그래도 비수기지만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차량 제작 의뢰가 꽤 있는 편입니다. 마침 차량 제작 의뢰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최근 작업 의뢰 중에 중국 전기차를 이용해서 개인 음악 작업실을 좀 만들어 달라는 의뢰가 있었습니다. 사실 전기차를 이용해서 이동 업무차나 캠핑카를 만든다는 것에 회의적인 느낌을 갖고 있었던 저인데요. 수락하게 된 이유는 중국 전기차를 수입해서 공급하는 업체에서 차량 배터리에 대한 보증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작 의뢰를 수락하게 됐습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제가 캠핑카나 이동 업무차를 만들면서 차량 배터리에 대한 보증을 책임져야 된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돼서 그동안은 고사를 해왔었는데요. 마침 전기차 수입처에서 차량 배터리를 본인들이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와서 제가 흔쾌히 수락하게 된 경우입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캠핑카나 이동 업무차를 만들면서 마세라티니 그런 고급 차량을 가지고 캠핑카를 만들어 본 경험은 없지만 벤츠 정도 되는 차량은 제가 다 뜯어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중국 전기차도 제가 뜯어봤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제게 질문을 하는데 중국 전기차들의 보증 관계가 어떠냐라고 물어오셔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국내 전기차 제조업체들보다 파격적인 보증을 제한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6년에서 8년 정도를 보증을 해주는 것 같고요. 배터리의 허용치도 상당히 높게 잡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차량의 기본 가격도 싸고 그리고 보증기간도 길게 확보된 차량을 선택하는 게 맞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요즘에 중국 차량에 대한 TV 광고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패션 회사에 기획 MD로 첫 직장을 시작한 이력이 있습니다. 갑자기 중국 전기차 얘기하다가 웬 패션 회사 얘기냐라고 하실진 모르겠지만 패션 회사에서는 패션의 완성을 액세서리로 보고 있거든요. 액세서리는 벨트나 커프스 버튼, 넥타이, 머플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런 디자인의 업무를 패션 회사의 좀 높은 직급, 즉 차장이나 부장들이 담당하고 있는 게 예전의 현실입니다. 아마 요즘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내냐면요. 중국 전기차를 제가 뜯어봤을 때 플라스틱 내장재들이 아직까지는 완성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벤츠나 이런 류의 차들을 분해해 봤을 때는 내장재나 마감재가 상당히 수준이 높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중국 전기차는 아직 갈 길이 좀 멀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은 모두가 경제 사정이 같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이득을 따져봤을 때 내장재가 뭐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2, 3년간 지속이 된다면 무감각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이 각성을 좀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것은 글로벌하게 생각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캠핑카 제작자인 저도 선의의 경쟁은 언제든지 환영하는 바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좋은 제품을 고객들한테 공급한다라는 것은 고객들로서도 마다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제주항공에서 사고가 있었죠. 제주항공의 항공정비사들의 이동 업무차를 납품한 경력이 있는 저로서는 그 사건이 남다르지 않게 다가왔는데요. 우선 사망하신 분들에게는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최근에 제주항공에서도 이동 업무차에 대한 보강을 좀 할 계획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우리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차량을 제작할 때 그런 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맞볼팅을 할 때는 풀림 방지 너트를 항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제주항공 사고 때 뉴스에서 봤는데 그 유족과 그 안에 사망자 간의 카톡 내용이 공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항공기 엔진에 이상이 생긴 것 같은데 내가 유언이라도 해야 되나? 라고 농담 반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부터 메시지 연락이 끊겼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모든 것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회사로 돌아가다가 전부 다 죽는 거죠. 죽으면 지금 이 순간, 촬영하고 있는 이 순간이 마지막일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차량을 제작하는 제 입장에서는 법이나 관계 규정 이런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하는 작업의 내용이 저 스스로 만족할 만한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캠핑카 제작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아무래도 공장을 운영하는 동료라든가 선배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돌아다녀 보면 중국 분들이 책임자로 있는 공장들이 꽤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식당에서 서빙하시는 분들, 외국인들은 흔하잖아요. 이것은 여러 가지 것들의 지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보다 공장 책임자를 외국인을 임명하는 경우가 참 많아졌습니다. 아마 중국 전기차도 몇 년간 이렇게 물량 공세와 보증 공세를 퍼붓는다면 저희가 무감각해지는 순간에 어느 정도 시장을 점령해버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국내의 완성차 업체들이 너무 애국심 마케팅에 의존해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주 옛날이지만 주유소에 외제차를 타고 가면 기름도 안 넣어주고 막 그랬던 시절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의의 경쟁으로 운용하기에는 옳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저런 면을 모두 감안을 해서 좀 각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장재가 뭐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몇 년 안에 금방 따라잡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중국 업체들 탐방을 해보면 인구가 많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학력의 사람들이 생산 라인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그냥 노가다라고 하는 표현을 중국에서는 이미 박사급들이 생산 라인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저와 같은 캠핑카 제작 회사들이 창의력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견해입니다. 자, 오늘 저와 같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스모스 캠핑이었습니다.